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산종사님께서는 영생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심사, 두 번째는 넉넉하게 하는 여유, 세 번째는 숨은 덕을 쌓는 음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인생 삼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삼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네, 마멘톡 오늘도 제 옆에는요. 이 음덕과 심사, 여유를 모두 갖추신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음덕과 심사, 여유를 모두 갖추신 분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사실 교무님 빼고는 사실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거든요. 저는 여유를 맡겠습니다. 여유를 하나씩 맡으시고, 맡기로. 네, 하나씩 맡아보시죠. 여유, 네, 심사, 네. 네, 그리고 네. 꼭 맡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 얕은 생각으로 일을 하면 그르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유도 없고요. 그렇죠? 여유 갖기 정말 어렵죠? 그쵸. 어떠세요? 지행교도님? 그쵸. 뭐랄까, 여유를 가져야지라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지만, 네. 그냥 순식간에 눈이나 어떤 시선을 뺏기는 곳이 많으니까, 이게 참 아차 싶을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그래서 여유가 없었구나라고 결국에 끝나고, 네. 이게 무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딱 이렇게, 네. 휴.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젠간. 네. 김금희 교도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죠, 삶이. 그런데 항상 저는 자면서도 생각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네. 오. 그러니까 무언가의 생각이 눈을 떴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좀 생각을 깊이 하는 편이에요. 하려고 노력하는. 아무래도 저랑 같은 직업 쪽이시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맨날 같아요. 눈을 감고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하거든요. 네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좀, 네. 남들이 볼 때는 좀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우린 자면서도 일하는 그렇죠. 거 네, 맞죠? 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우리 문희정 교도님. 그렇죠. 뭐 다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빡빡한 일정대로 소화가 안 되면 네, 하나가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영향을 끼치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걸 보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위해서 사는 건지 그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조금 더 일부러 어떤 시간을 막 내거나 어떤 장소를 찾아가거나 이래서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정 속에서 찾는 그 좀 현명함이랄까요? 네. 지혜를 좀 그렇게 빌려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서는요? 저도 보면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굉장히 여유롭겠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휴대폰을 그냥 꺼놓고 안 받고 있었는데 정말 여유롭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행교도님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에 자꾸 시선이 뺏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원인을 이 휴대폰이 좀 제공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내면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저희들 아침 새벽에 이제 5시부터 아침 좌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시선을 하면 결국은 늘 심사도 여유, 음덕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이 무시선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살짝 걱정되는 건 이제 저희 방송에 스마트폰 광고는 안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잠깐 했지만 네, 여유가 더 필요하죠. 네. 제가 또 이제 음덕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덕 베풀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음덕을 베푸는 사례가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이 음덕을 베푸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무님 역시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예비 교사들 지금 이제 제가 유아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예비 유아 교사들을 만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예비 유아 교사들의 자기 어떤 자존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교사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역량들이 강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잘한 것도 정말 잘했다고 더 크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언덕, 말로써 하는 음덕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언덕을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멋지십니다, 교무님.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자기가 이런 그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만 그랬냐 그랬더니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땐 서로를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 아, 굉장히 이러이러한 게 참 좋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만 하자. 말을 한다면 네. 하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서로 좀 이렇게 모르는 척, 또 이렇게 좀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하자. 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러면은 네. 교도님도 언덕을 베풀고 계셨네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네. 사실 음덕은 음덕을 베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 그런 측면에서. 아,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계셨구나. 계시는 두 거죠. 분은. 네. 있는데 네, 오늘만 하게 해드릴게요. 딱 오늘만. 네, 지행 교도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네. 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딱히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소하게는 네. 왜 그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가끔 옷 같은 거 가끔 떨어져 있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옷가게 옷걸이 안 걸려 있고 맞아요. 누가 입어보고 그냥 올려놓다 보니까 떨어뜨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사실 쓱 올려놓 잘 걸어 놔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셀프바 같은데 뭔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으면 다시 꽂아주는 거, 뭐 그 정도밖에 딱 떠오르지 않아서 이게 뭔가 참 음덕이라 하기엔 너무 사소한 거라. 아니, 몸에 배 있네요. 그런 생활에 그런 건가요? 음덕이. 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을 줄 아는데. 네, 이따가 여기 녹화 끝나면 네. 정리를 같이 좀 부탁을, 또 네. 음덕을 저희가 한번 쌓아야 제가 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금희 교도님. 네. 저는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반하셨는데 아이고, 네. 그 사고로 이렇게 그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이제 피해자고 또 이제 피의자가 있잖아요. 네. 가해자가.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또 아니지만 가해자분도 얼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좀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하자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음덕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어쨌든 간에 상처가 서로 받은 게 그걸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네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음덕하고 비슷한 개념이 저희 이제 공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정산종사님께서 이 공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지행교도점이나 다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심공덕.
그래서 저희가 아침으로 조석에 일어나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도 또 우리나라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것도 심공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지행교도님 하신 행공덕, 내가 육군 동작을 통해서 하는 행공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교당을 잘 다니면서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직접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놔두는, 이것은 이제 법공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공덕, 엄공덕, 행공덕을 통해서 저희가 늘상 나도 모르는 순간에 늘 우리는 공덕을, 음덕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대산종사님께서는 심사, 여유, 음덕의 세 가지 도만 갖추어 행한다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큰 역풍이 없을 것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오늘 마멘톡 함께 하시면서 네,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덕을 쌓을 생각하니까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마멘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멘톡 한번 기분 좋게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마멘톡 출발! 됐습니다. 요즘 여자들, 요즘 엄마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마멘톡. 먼저 키워드 내 맘대로 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맘대로 픽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우리 김금희 교도님과 김재현 교도님이 픽한 키워드가 같습니다. 네, 바로 여름 휴가 여행인데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어떻게 두 분은 이제 항상 지행 교도님이 젊다고 얘기하시고 나이도 다르시고 사는 지역도 다르신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키워드를 선택을 했을까요? 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김재인 교도가 말하는 여행과 네. 제가 말하는 여행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그러면은 지행 교도님은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 그쵸,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신랑이랑 가는 여행도 좋겠지만 이제 시간을 내서 내 지인이나 이제껏 잊고 지냈던 친구들한테 혹시 같이 갈 수 있으면 네. 가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름 휴가 여행을 저는 픽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네, 즐거운 여행. 지난번에도 그러셨거든요. 네, 혼자 뭐 남편분과 따로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맞아요. 남편 카드로 꼭 가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내 기억나거든요. 별걸 다 기억을. 그죠, 맞죠. 굳이. 아니 그럼 김금희 교도님이 말씀하신 여름 휴가 여행은 저는 뭔가요? 한 번도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요? 꿈에 그린 휴가? 여름 휴가? 네. 예를 들면 우와. 뭐 수영 다 가는 수영장 있잖아요. 네. 유명한 이런 수영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는 여름에 사실 공부하러 가요, 산에. 네. 그래서 또 피해를 보는 게 또 신랑하고 네. 아이들이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때 딱 여름 휴가 갈 때 가야 휴가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와, 사실 요즘에 또 떠오르는 휴가 트렌드가 있거든요. 바로 한 달 살이라는. 맞아, 네. 또 얼마 전에 그 이효리 씨가 네네. 효리네 민박이란 효리네 프로그램에서 민박. 제주도에서 네. 네,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공감하세요? 네. 완전 네. 그렇죠. 진짜 한 부럽죠. 달간을 어딘가로 가서 네. 새로운 공간에 산다는 게 네. 생각보다 되게 설레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음, 그런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한다. 네. 그냥 그 지역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음. 내가 살고 있던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이 없고 약간 반절은 여행객 모드, 반절은 그 현지인 모드로 약간 좀 아까 말했던 계속 그런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럼 제주도에서 이제 한 달 살게 된다면 네. 이제 잠수복을 직접 입고 가서 해산물도 캐고 그래서 먹고 그런 걸 아니, 일단 잠수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걸 하고 요즘 시대가 싶으신 어느 거죠? 때는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건 안 하고 네, 시장 가서 어. 대신 네,
서울에 있으면 이제 네. 그런 게 다 이송돼서 오는 걸 먹는다면 네. 그 현지에서는 조금 더 신선하고 어.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뭔가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또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경험하지 못한 거라면 아무래도 잠수복을 입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그건 아무 데서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금희 교도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 달을 근데 슬픈 게 그건 것 네. 같아요.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뭘 하지? 어. 뭐 하루 종일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런다고 뭐 요리를 하거나 그냥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한 달 살이가 사실은 그냥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 정확한 계획에 그렇죠. 위해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한 달 살이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걸리는 게 많아요. 애기들도 걸리고 한 달 동안 노래 못하고 공연은 그럼 어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픈 거. 사실은 아. 진짜 한 달간 딱 비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진짜 한 달만 딱 어디 갈 수 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김금희 교도님은. 바닷가가 있고 네. 바닷가가 있고 좀 산도 좀 있고 산은 제주도. 있고. 네. 나도 금방 제주도 산도 있고. 일단 효리들 입에도 야, 딱이네. 바닷가 있고 산 있고 네. 남편 없고 애도 없고. 점이고 네, 아 그런 날이 꼭 왔으면 네, 좋겠어요. 정말 네. 하고 싶은데요. 네, 네네. 네. 그럼 우리 문희정 교도님께서는요? 한 달 살이를 해본다면 네. 뭘 하고 싶냐가 아니라 뭘 안 하고 싶다로 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 너무나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한 달 살이를 하는 것이지. 뭘 안 하고 싶으세요? 네, 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플 때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아, 나가고 싶으면 그냥 그때 문을 나가고. 열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 궁금하면 이웃집에 한번 들여다보고 너무 심심하다 하면 조금 더 버스를 타고 나가보고 뭐 이런 아. 식의 삶. 그거 그게 좋죠. 사실 한 달 살이에 네. 좀 의미이지 않을까.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막 거기 현장 가서 현지에서 막 그 현지의 어떤 것들을 또 다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 달 살이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살이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무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지금 실은 내가 있는 처음 그곳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무언가도 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좀 비우고도 싶고 또 뭔가 좀 벗어나고도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거 하고 그 싶으세요? 여름 겨울에 가면 네. 저희가 이제 만덕산 훈련이나 그다음에 삼동원 훈련이나 배내에 가면은 그 정기 훈련이 있거든요. 네. 그 훈련함만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훈련을 좀 참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냥 다 일상 다 놓고 내가 선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번 푹 빠져서 해보고 싶은 그런 그런 기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마음을 미루어서 봤을 때 네. 많은 사람들도 저같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가 무언가 자기 내면을 좀 바라다 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리고 내면의 나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뭐 결국에는 한 달 살이는 우리가 아까 인생 산비에서 말씀드렸던 여유, 좀 우리 여유를 찾기 위한 네. 그런 여행을 원한 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걱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금희 교도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 살이를 만약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럼 반드시 후유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 같으세요, 김금희 교도님?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네. 이제 일들도 그렇고 네. 사실 그것도 근데 사실 아닌데 계속 가고 싶어 하셔 지금.
근데 네. 그 힘을 떨치지 후유증은 어찌 못한- 보면 조금 더 기분 좋은 후유증이 그쵸. 아닐까. 충전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네. 뭔가 해도 지치고 이런 것보다는 해야 돼 정말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지 네, 네. 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후유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교무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네. 뭐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이렇게 선 명상하는 거죠. 선 명상. 네, 저희 대종사님께서 자선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도인의 일과 중에 하나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수양하는 시간, 수양은 결국 이제 아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모든 일을 처결해 놓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 내가 나와 내 그 본래 성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좌선이나 연불 같은 이런 네. 수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항상 마음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쓰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뭐 한 달 살이, 뭐 여름휴가 다 좋지만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명상을 하면서 평소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뭐 한 달 살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왜 표정이 그래도 가고 싶으신 그래도 거죠? 필요해. 네. 네. 교도님은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만나보는 공감업 와쓰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거짓말의 경계입니다. 네, 거짓말의 경계고요. 제가 사연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러면 그래 나중에 먹자 연락할게 라고 말하면서 헤어지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네, 어디서 봐? 언제 봐? 주말? 날짜 잡을까? 어디서 보지? 네, 사실 밥을 먹겠다는 마음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네, 제가 너무나 당황을 해서 내가 스케줄 보고 연락 다시 할게 이러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깨똑으로 메시지가 또 왔어요. 스케줄 확인했니? 언제 밥 먹을까? 네,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린 듣기 싫고 저 이 친구랑 밥 한번 먹어야겠죠? 라고 네, 사연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꼭 먹어야죠. 네, 꼭 먹어야 되죠? 꼭 먹어야죠. 아니, 저도 네.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저도 그냥 쉽게 네. 우리 언제 교무님 밥 사줄게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일정이 바쁜 거예요. 어.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딱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제 생각이 나서 원래 지금 밥 먹자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기다렸더라고요. 언제 먹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오. 특히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어떤 정서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해서 그럼 정확하게 언제 먹을 건지 아.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네. 내가 그냥 쉽게 한 말이 혹시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먹자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교무님 같은 경우는 그 외국 분이시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우리 정서를 모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냥 보통 인사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은 약간 이 사연을 읽으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정말 먹고 싶었나 봐요. 아 진짜 반가워서. 먹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3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합니다.
하세요? 네. 어떤 거 하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다음에 거짓말? 사줄게. 엄마가 다음에 해줄게. 아. 아이들이 이제 뭐 사줄게, 요구할 해줄게. 때 아, 저는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한 건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엄마가 네. 다음에 해줄게. 어.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같이 가줄게. 뭐 이런 말들을 네,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네. 교수님도 뭐 네. 떠오르는 게 네, 있으신가 봐요. 아이들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뭐 뭘 요구하거나 이럴 땐 이게 만약에 요구하는 내용이 비용이 많이 든다. 네. 또는 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러면 일단 생각해보고 어쨌든 접수해서 고민을 하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해요. 아, 고민 안 해요. 고민은 아예 안 네. 하시고. 시간이 흐르도록. 시간을 좀 그렇죠. 야, 그런 거짓말 하시는구나. 저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주로 맛있어요. 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네, 네. 우리 교무님, 교무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주로 저희 학생들이 교무님 바쁘시죠? 아니 안 바빠. 아. 괜찮아. 아, 저 자주 이렇게 그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무님 지금 한가하세요? 바쁘다고 한가하다고는 했는데 막상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면 지금은 뭐가 일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바쁜데 안 바쁘다는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교무님 너무 좋은 거짓말만 하신다. 네. 자,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만우절이죠. 네, 만우절이죠. 네. 근데 4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만우절 다음 날. 만우절 다음 날인데요. 만우절 네. 다음 날. 정확히 만우절 다음 날인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2017년에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4월 2일을 팩트 체킹의 날로 정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우절에 워낙 많은 거짓말을 가짜 많이 뉴스들이 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아. 4월 2일을 팩트 체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좋은 정보를 드리고 네 사실 요즘에 가짜 뉴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퀴즈 하나 또 내드릴게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 분씩. 예뻐졌다? 예뻐졌다? 뭐 아니면 뭐 살 빠졌네? 안 뭐 이런? 남는다. 살 빠졌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아 요거 팔아도 안 장사하시는 남는다. 애가, 지행 교도님. 뭐 괜찮다 이런 말들. 괜찮다. 괜찮아 이런 말. 안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약간 오. 많이 쓰고. 교무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가 있을까? 저도 괜찮아 이 생각을 했는데 안 괜찮았는데 괜찮다라고. 괜찮아. 응. 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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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사람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하더라고요. 오. 배고파 맞아. 죽겠다. 네.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서 오. 예, 맞아, 이거, 맞아. 예. 네. 그것도 그렇다. 자 정답은요. 네. 네, 저도 모르고요.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나. 네, 한번 여쭤본 건데 네. 저도 지금 그 괜찮다라는 말에 좀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근데 진짜 1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1위가 바로 밥 한 번 먹자. 밥이 문제네요. 밥이 네. 문제야. 그게 1위였다 밥 그래요. 먹고 살아야 돼. 맞아. 네.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밥 한 번 먹자. 저도 많이 하긴 그러죠. 해요. 맞아요. 네. 네,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쉽게 그냥 네.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통화해도 맞아. 네.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렇게 끊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밥 한 번 먹자 하고 다음에 안 먹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뭐야? 네, 밥 한 번 먹자. 내가 살게 그러면 무조건 먹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살게가 빠졌어요. 그거의 유무의 차이. 그렇죠. 이거 내가 사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네, 다음에는 밥 한 번 먹자. 내가 살게라고 먼저 해주시면
좋지 바로 않아요. 연락 오나요? 제가 살게요. 밥 한번 드시게요. 좀 무서운데. 네, 이거 좀 무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먹죠. 네. 자, 거짓말도 잘만 하면 논 단 맞이기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이 대인관계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 솔직히 좀 많습니다. 네, 내가 혹은 상대에게 들었던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짓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너 예뻐졌다?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쟁이. 옛날보다 예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네. 이제 뭐 잘 어울린다. 뭐 이거 너 더 살 빠진 것 같다.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칭찬인데 아. 그게 왜냐면 거짓말 그냥 인사치레라고 들려지는 생각이 그 뒤에 추가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빠졌고 어디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뻐졌다 이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말해줬으면 진짜 살 빠진 좋겠는데. 애한테는 야 너 이렇게 뭐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얇아졌어 뭐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막 하거든요. 그건 그러네. 진짜 맞아요. 팩트고 그냥 뭐 살 빠졌네 이건 약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걸러 들을 건 걸러 듣고 아니, 안 그래도 녹화 전에 김재현 교도님을 제가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 계시잖아요. 메이크업을 하러 김재현 교도님이 들어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지행 씨 살 빠졌네요. 그랬더니 지행 씨가 아닌데요. 이러고. 아, 정확히 말 안 해줘서 그랬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리얼이 부끄럽네요. 네. 재밌으니까요. 네, 그랬어요. 네. 네. 아니, 아. 진심이가 느껴졌죠. 그 뒤에 또 얘기가 있었어요. 못 들으신 거예요. 네, 제가 거기만 듣고 단편적으로 들었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 예쁘시고, 아니요. 네, 정말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예뻐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제발. 네. 김금희 교도님은 어떤 거짓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나이대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네. 좋아하는 건 참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얘네 하는 말이 이제 뭐든 소리든 뭐든 네가 잘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그렇지 내가 제일 잘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젊어 보이는 것 같아.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동안 너무 제가 공감이 사실, 가네. 왜냐면 사실 제가 키도 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얼굴이 성숙했어요. 아, 전 초등학교 때 대학생 그 남학생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전주로 이렇게 매일 레슨을 다니는데 전북대 학생이 네. 저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차 한 잔 먹자고 그래서 내가 저 국민 학생인데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그 나이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간혹 동안인 것 같다고 30 뭐 중반 정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솔직히 20대 후반으로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 그쵸?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지. 역효과가 나타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네, 적정하게.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어려 보이세요. 저도 저랑 실제로 원래 그렇긴 하네요. 네.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뵀을 때.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분 좋아 계셔야 네. 돼요. 네. 문희정 교도님. 저도 네. 이런 말 또는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러셨거든요. 진짜 아나운서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 그런 교도님은 거. 그래요. 네. 다들 너무 쓰시네요. 아, 그런 거 네.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시군요. 네, 네, 네. 근데 또 저희가 워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아예 없는 거짓말을 하면 역효과인데 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네. 아나운서 같으세요. 맞아. 네. 칭찬해도 눈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눈치 있게 칭찬할게요. 그렇죠. 네. 우리 교무님은 어떤 거짓말 듣기 좋으셨어요? 네.
저희 학생 한 명이 그 네. 시험지 답안에 이렇게 썼어요. 외국 교육학자 이름을 쓰는 날이었는데 네. 저는 외국 교육학자 몰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육학자는 최민숙 교수님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그 최고의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야. 가만히 보니까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네. 오늘 말씀 설교 말씀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말이 가장 듣기 좋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잘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죠. 아, 그럼 저한테 거짓말 한 번씩 해주실래요? 지행교도님이 대표로 해주세요. 저한테 거짓말 네? 한 번만. 거짓말이요? 네. 뭐 진행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근데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인정. 네. 네. 에이, 거짓말 잘 들었습니다. 완전 티났어요. 근데 진짜 잘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짓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지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 알려드릴게요. 지난 2013년 WHO죠. WHO 뭐죠? 보건기구 아닌가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죠. 발표에 따르면은 OECD 기준 범죄 대비 사기 범죄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사기 범죄 1위.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하멜 표류기 아시죠? 네, 하멜 표류기에서 조선을 가리켜서 거짓말의 국가라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야, 굉장히 충격 좀 받으셨죠?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했나 하는 그러게요. 그런 좀 충격도 받는데.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런 어디 해외 나가도 꼭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꼭 있거든요, 한 명씩. 제 생각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지능 어떤 그런 거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네. 남한테 해가 되게 써먹어서 이제 정말 치밀한 거짓말이 되고 계획적 네.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 그런 것 외에도 같아요. 어찌 네.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그 기대치들이 좀 높거나 이상향을 늘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사실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짓말 또 더 크게 나가면 사기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네. 혹시 실제로 이런 진짜 거짓말이나 혹시 이런 사기 비슷한 것에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있으세요? 네. 어떤? 근데 저는 네. 뉴스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골목을 가는데 네. 어떤 분이 툭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부딪힌 줄 알고 어. 얼른 내려서 오. 근데 그분이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부셔진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근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당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안 다친 거에 굉장히 와. 안심하면서 이제 합의금을 이렇게 10만 원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10만 원이 그래서 얼른 지갑에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혹시 아프실까봐 네. 교환을 했는데 나중에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로. 야. 그래서 10만 원. 그래도 저는 또 안 다친 거에 한 번 당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실제로 이러는 전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 기사들. 근데 진짜 당해도 뭐 보험회사 전화할까요? 뭐 경찰 부를까? 이거는 또 안 되더라고. 놀란 마음 쓰느라고. 저도 한번 전화가 왔는데 진짜요? 그러니 어머니가 지금 유독하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전화나 또 이제 여기 검찰청인데요 하고 전화가 가끔 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경찰청입니다. 라고 대신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끊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 네. 전화도 받으신 네. 적이 있으시고. 네. 저도 이제 최근 일인데요.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꽤 이제 유명하신 이제 뭐 게임이든지 아이들이 이제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섭외를 하려고 이제 사방 이렇게 어떻게 연줄이 다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직원분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자기 외삼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저희 직원분이 학부모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다.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있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섭외를 좀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다. 다리를 연결해줘서도 고맙고 또 다행히 그런 분을 외삼촌으로 둔 친구를 만나게 돼서도 고맙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엄마 그 이제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의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니까 내 아들이 유명한 연예인은 다 내 외삼촌, 삼촌,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처럼 알려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좀 단속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은 엄마가 이제 하시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깜짝하지 정말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여파가 크구나 이런 거를 좀 며칠 전에 경험을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엄마가 네. 다 알고 있어서.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김지현 교도님. 저도 근데 네. 보이스피싱 전화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뭐 돈을 가지고 와라 어디에 송금해 이러면 딱 보이스피싱을 알고 끊는데 그런 내용 말고 그냥 뭐 제 명의가 이렇게 뭐 도용되는 거 아시냐 이런 얘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냥 돈 보내라 이렇게만 교육받았으니까 보이스피싱은 네. 별 얘기 아니고 듣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끊고 뭐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너무 짜증나 하니까 이제 신랑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뭐랄까 맘 먹고 속이려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찰청입니다 하면 경찰청이에요 이렇게 꼭 하시고요. 네. 교무님, 원불교 예전에 말은 매양 진실 정직하게 하고 간교한 수단으로서 거짓을 꾸미지 말 것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교무님,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요?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원불교 예전에 보면은 언어와 응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각각 13가지 종목별로 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존중해주는 마음에 경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그 핵심은 가장 정중하고 침착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간결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생각의 표현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상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특히 삼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교무님, 네. 대종사님께서도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앞길이 어둡고 막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피노키오, 양치기 소년과 같은 동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았죠. 우리가 진실된 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과보응의 이치. 저희가 늘 믿고 있는 인과보응은 내가 거짓을 자꾸 하면 언젠가는 그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하지만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은 더 큰 선행의 결과를 또 가져오듯이 그래서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할 수도 없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으면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도 이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걸 매일매일 체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일기법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일기법이 상시일기법이거든요. 네. 그 상시일기법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상시일기. 네.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들을 특별히 챙기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상시일기를 사실대로 오래 기록을 하게 되면 네. 일평생 이 상시일기에만 공을 들여도 바로 초범 입성의 그 불보살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내가 매일매일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죄업을 얼마나 지었는지 그리고 선업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늘 체크하고 결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실은 거짓말 경계를 그 상시일기를 기재하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원래 타고난 본연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상시일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교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시일기 네. 하셔야 돼요. 네, 같이 네. 합시다. 저는 네, 하고 계세요? 할 겁니다. 네.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네요. 나에게 거짓말의 경계란? 저에게 거짓말의 경계는 네. 어떤 그 경계선의 맥락으로서 양심의 경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상대한테 거짓말하면 상대가 모를지어도 왜 네. 하늘이 하고 땅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걸리면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도 거짓말이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뭔가 양심에 관련돼서 이 경계선이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다. 네. 그죠? 네. 김금희 교도님께 거짓말의 경계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 어리석음. 네네. 어.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자산 상사님 법문에 네. 가장 어리석인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짓이 탄로나면 탈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리석은 거에 한치 앞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상사님 법문의 말씀처럼 네. 네, 어리석음. 어리석음. 잘 들었습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네. 문희정 교도님. 저에게 거짓말의 경계란 영향력이다. 영향력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영향,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선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진 거짓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선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내가 이것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에게도 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 경계란 내가 어떤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끼칠 것인가 나의 말로 인해서 예, 그렇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 저는 그 거짓말의 경계란 그 마음 공부의 검문소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내든 그 마음을 잠깐 멈추어서 검문에 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검문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네. 마지막 답변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정산 종사님께서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유무념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지막은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밥 한 번 언제 드시죠? 김금희 교도님이 사시기로 했습니다. 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